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64쪽 윤리적 소비 문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이제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인 소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사회 활동에서 이러한 음식과 입는 옷과 주택이 어떤 새로운 윤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윤리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필요한 의식주, 결국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비 행위를 통해서, 소비라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마련하겠죠. 당연히 음식, 그리고 입는 옷, 주택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 단원의 제목이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 소비가 이제 그러한데 우리는 그러면 이 소비를 잘 해야지. 생활과 윤리 시간에 잘한다라는 개념은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 윤리적인 소비 문화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비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기본 바탕으로 소비하면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소비와 생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활과 윤리 시간에서도 소비가 중요한, 근데 이제 그 앞에 윤리적인 소비라는 말을 붙여서 아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소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와 비교해서 이해하면,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와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결국 합리적인 소비는 우리가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윤리적인 소비가 윤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윤리적 소비 문화 내용에서는요, 윤리적 소비의 의미를 합리적 소비와 비교해서 알아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데 합리적인 소비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소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한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왜 해야 되는가, 필요성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2단원에서 내용 학습을 다 한 다음에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만 결국 윤리적 소비 문화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결국 여러분이 이 내용 공부를 하고 당장 그날 어떤 물건이 살 일이 생겼다, 또는 한 달 후에, 또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소비를 할 때 나는 과연 합리적 소비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나는 윤리적 소비도 함께 추구하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린 그러한 활동들을 거창하게 이제 성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오늘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 아마 EBS 교재는 150쪽인데 교과서에는 164쪽부터 167쪽까지 조금 양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먼저 여러분이 책을 먼저 책 핵심 내용 먼저 하고 EBS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164쪽에 보면 먼저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가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164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화나 용역을 선택할 때, 그렇죠. 재화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 만들려면 음식 재료가 있어야 돼. 집을 지으려면 집 짓는 재료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통틀어 재화라고 하고, 용역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이제 용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배웠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결국 소비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똑같은 물건을 갖고도 남보다 좀 싸게, 평소보다 좀 싸게 구입하면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죠. 또는 같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을 내가 사게 되면 훨씬 행복감을 느껴. 그게 이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소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극대화, 효용의 극대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다. 합리적인 소비. 이건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소비를 할 때, 상품을 선택할 때 결국 기준이 되는 게 가격이고, 그렇죠? 이익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이 합리적 소비를 함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소비자가 됐어. 그러면 나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이야. 100원,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은 파는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파는 사람도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이득을 더 남기고 싶어 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소비자한테 물건을 싸게 팔어. 그러면 많이 팔릴 수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남는 이득은 적어. 그럼 여러분들 그런 물건을 사람들이 계속 팔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싸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나도 내가 생산한 물품이든 내가 어디 가서 준비해온 물품도 그만큼의 이득이 남아야 나에게도 팔 의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려면, 그렇죠? 생산 단가라고 하죠.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노동자, 임금 노동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 월급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재료, 좋은 재료는 당연히 비싸겠죠. 뭐 친환경, 무농약, 우리가 먹는 음식을 비유하면 그런 것들은 단가가 되게 비싸요. 그럼 그런 재료를 쓰면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싼 것만 찾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재료, 왜? 그게 싸니까. 저임금, 노동 착취,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제활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에는 요술이나 마술이 절대 작용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낮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그냥 거저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아무 노력도 아무 비용도 안 들이고 물건을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 그런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 왜? 저임금. 그래야 물건값을 낮출 수 있어. 왜? 소비자들이 낮춘 것만 찾으니까. 그게 합리적 소비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아가 대량으로 사육하는 동물. 왜? 사람들 육류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 가격을 낮추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소비만을 중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뭐다? 윤리적인 소비다. 윤리적인 소비. 그래서 이제 165쪽에 윤리적인 소비는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히 교과서 165쪽에 첫째 단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이게 핵심이야. 즉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물건이 무조건 싸야 된다. 그게 아니야. 윤리적 관점에서, 즉 윤리적 관점으로 따져볼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예, 월급 제대로 줬냐? 최저임금 제대로 줬냐? 그리고 재료의 뭐 질,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즉 소비 행위가 타인과 사회는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한 사람, 그것을 키운 사람 또는 그 사회 플러스 뭐까지 생태계 전체에 어떤 결과를 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소비하는 것을 우리는 윤리적 소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격 하나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즉 소비자의 이익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이나 환경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소비가 어떤 소비다? 윤리적인 소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 이제 대표적인 공정무역이란 말 이제는 너무도 익숙할 겁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활동이잖아. 그런데 과거에는 무역,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다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게 최선의 무역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 윤리적 소비 측면에서 보면 앞에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득은 그 두 번째야. 그러니까 이득은 상관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득도 따져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 월급은 제대로 줬느냐, 좋은 재료를 썼느냐,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윤리적 소비.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공정무역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사회적 기업. 이제 이런 용어들이 바로 윤리적 소비라는 어떤 소비 형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여기 보면 잠깐 넘기면 이렇게 설명할 텐데,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기업 많습니다. 뭐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공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는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건 그런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의도적으로 사주는 거죠. 비록 그 물건이 일반 기업에서 만든 것보다 좀 비싸더라도,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사는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어떤 생태계의 안정과 타인 사회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공정무역이나 사회적 기업이 이슈가 된 건 십수년 전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물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커피.
커피는 그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 뭐 거의 전량 수입하는데 이 커피 원두가 어떻게 생산됐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무조건 값싼 원두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이 커피 원두를 직접 생산한 원주민들에게 이득이 많이 가는 나는 그런 기업에서 수입한 커피를 사겠다. 뭐 여러분 축구공도 있죠. 초콜릿.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단지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산됐고 그 생산되는 과정에서 과연 공정성은 얼만큼 발휘됐는지를 따져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커피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책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의 실천의 필요성은 첫 번째,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 현재는 G7에 초청될 만큼 경제적인 강대국이 됐습니다. 실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요. 국가 수준도 많이 올라갔죠.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하지만 대한민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선진국,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는 절대 아니었겠죠.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이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비록 싼 노동력에 만들 물건의 품질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물품을 많은 나라들이 사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선진국이 됐으니까 상관없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됐으니까 아직 선진국이 못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물품을 우리가 소비하는 건 결국 그 나라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런 것이 윤리적 소비이다. 두 번째, 결국 이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지구촌의 평화와 지구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까지 고려하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본 기사 중에 여러분들 음식과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그죠, 해양에 관한 자원이나 뭐 먹을거리가 풍부하죠. 특히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이제 소금, 아주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청정 소금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그리고 소금은 미네랄 성분도 많고 인간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해 주죠. 근데 최근에 선생님이 본 기사 중에는 이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섞여 있답니다.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먹는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소금물이 결국 바닷물이잖아요. 이걸 증발시켜서 소금의 성분을 채취하는 거잖아. 그런데 현재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도 많으니까 이게 전체 다 증발하지 않고 소금에 남을 수 있겠죠. 빙고.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염전의 대부분이, 선생님도 직접 염전을 가서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TV나 영화 같은 데서 우리나라 염전밭을 이렇게 보면 염전 옛날에는 그냥 흙바닥에 이 흙이 이제 진흙 같은 거였겠죠. 물이 좀 덜 빠지는. 그런 데에 바닷물을 가다 놓고 햇볕을 쬐이면 그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그 결정체에 남는 걸 긁어서 소금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흙 위에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다 보니까 흙이 섞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 염전에 뭘 깔았다? 예, 장판과 같은 장판.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원재료는 플라스틱이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바닷물을 고여놓고 그걸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흙 같은 건, 세균 같은 건 안 섞일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게 이제 태양의 열과 그리고 이제 소금을 긁어낼 때 큰 쟁기 같은 걸로 이렇게 널빤지 같은 걸 사람이 막 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장판이 부식되면서 아주 세밀한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금 알갱이에 붙어서 결국엔 우리 몸속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염전, 그러니까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 정말 천연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소금, 당연히 더 비싸겠죠. 하지만 그런 게 우리 인간의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건강한 생태를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어떤 소비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윤리적 소비는 인간의 권리, 인권과 정의와 환경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소비하는 주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제품은 불매운동 같은 걸 하고요. 윤리적 등급 같은 걸 매길 수 있고 공정무역 같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들, 선생님도 당연히 뭐 대형마트 이용하는데 동네에 잘 살펴보세요. 대형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태와 환경을 보다 더 세밀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가게들, 아주 작은 가게들, 여러분 주위 동네에 한번 잘 살펴봐 있어. 생협이란 뭐 이렇게 조합, 공동조합 이름도 쓰고요. 뭐 한살림 이런 것들이 바로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파는 이제 그러한 가게들이 당연히 지역마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윤리적 소비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제품을 인증하고 환경 마크를 찍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67쪽에 보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8개의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상품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요거. 공정무역, 그래서 커피 같은 거, 초콜릿 같은데 요런 마크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윤리적 소비, 공정성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에는 이런 유기농 마크, 자 여러분 이거 뭐 물고기 모양이죠? 해양수산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오른쪽인 건 프리덤 푸드라고 해서, 그렇죠? 공장식 사육하지 않은, 풀어놓고 기르는 닭 같은 거, 계란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토끼죠? 토끼 화장품 실험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학과 화장품 생산에 있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인 이런 게 표시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CO2, 그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죠? 요거는 이제 사람이 자동차를 타면 매연가스 나오는데 이렇게 걷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게 발자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FSC, 산림, 이게 나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SE, 이런 것들이, 요런 마크가 찍혀 있는 물품을 사면 나도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 단원 의식주 윤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168쪽에 인물학습, 지멜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자, 지멜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독일의 사회학자라고 합니다. 지멜은 유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유행하면 이제 특히 뭐 트렌드, 옷이나
신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 가방이나 액세서리 이런 게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음식도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 막 가게가 생기면 전국 단위로 막 퍼지다가 또 이제 시들해지면 다 문을 닫고 새로운 게, 즉 인간의 삶에서 유행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멜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이 유행을 추구하는 현상이 뭐냐. 자, 핵심 문장을 보겠습니다. 유행은 한편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상표를 저 사람이 입고 있네. 이 사람도 A라는 상표를 입고 있네. 이 사람도 A라는 상표를 입고 있어요. 그럼 나는 다 A라는 상표를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고 있어. 그럼 나만 왠지 소외되는 것 같잖아. 당연히 그럼 나도 A라는 상표 입어야지. 이게 유행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나도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 옷을 입었으면 나도 그 옷을 입어야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어떤 마음의 평화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죠. 평온함 같은 걸. 이러한 게 당연히 반영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두 번째는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의 차별적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위에서 말한 요거는 요 첫 번째 사회적 균등화 경향을 더 크게 반영한 거겠죠. 하지만 유행을 추구하는 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유행을 추구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차별화, 그걸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타협하는 지점에서 계속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이 사람의 사상인데, 그래서 해석을 보면 첫 번째 욕구,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유행을 통해서 개인들이 표출돼야 되는 이 두 가지 심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유행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계속 추구하게 되고 나타난다라고 해서 유행은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지멜 유행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보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BS 교재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소비는 오늘날의 소비는 여러분 EBS 교재 150쪽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그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고, 이러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비가 인간에게 갖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소비는 자본주의 대량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유라는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 개별화된 소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소비 형태를 보면 정말 비슷한 유형도 있지만 다 아마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소비가 대량 생산, 굉장히 많은 다양성, 풍부해짐 이러면서 소비도 개인의 무한대에 달하는 어떤 소비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로 인해서 우리는 첫 번째 대량 소비와 과소비의 문제, 결국 이건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된다.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과시소비와, 그쵸,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없으니까 쪽팔려, 이거 남들한테 돋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나 비싼 명품이라도 걸쳐서 남들에게 돋보여야지. 그게 과시소비죠. 또는 충동구매, 그쵸, 갑자기 그냥 돈도 안 되는데 빚내서 사고 싶어. 이런 것들이 현대에 나타나는 소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문제다. 결국 그건 인간들 사이의 어떤 위화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EBS 교재에 보면 이 배불런 효과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배불런이란 사람은 1899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유한계급론 이란 책을 썼대요. 근데 이 유한계급론이란 책에서 배불런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 이론에서는 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런데 이 유한계급론에서 배불런은, 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도 같이 상승하는 거야. 이건 경제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 그들의 뭐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수품, 우리가 배웠던 먹는 음식, 기본적인 옷,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주택, 이런 거 말고 살아가는데 진짜 없어서는 안 돼. 뭐 그런 것도 뭐 개인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필요 없는 사치품이야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보석 같은 거. 그렇죠. 보석 없어도 사람한테 큰 지장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보석이 굉장히 귀해. 왜? 적으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이걸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 못 사겠죠. 그런데 특정 계층,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나 그거 살 수 있어. 그러면 와, 이거 나만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어떤 허영심에서 과시소비를 하게 된다. 과시소비. 그게 배불런이 얘기하는 과시소비고, 그게 배불런 효과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 욕구도 줄어드는데, 특정 계층에 의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도 역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죠. 이걸 배불런의 이러한 걸 잘 이용해서 최근에 명품족, 그죠? VIP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과시 소비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 누가? 광고가. 그래서 이런 건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결국엔 계층 간의 어떤 갈등, 나는 못 사니까 좌절감, 그렇죠? 그래서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모든 국민, 모든 일반 시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바람직하거나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이제 책에서 배웠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는 차이가 있어요. 합리적 소비는 아까도 얘기했지,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왜 소득 범위를 넘어서면 과소비라고 하죠. 적절하게 선택하는 거.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은 것이 합리적 소비의 기본이다. 그런데 윤리적 소비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전체 과정에 윤리적인 가치를 따진다. 그래서 평화나 인권이나 사회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했느냐. 특히 이제 책에선 소개 안 된 녹색 소비, 착한 소비, 이러한 말들이 다 윤리적 소비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공정한 상품 거래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두 번째,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적 책무를 강조한다. 그렇죠?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의 어떤 윤리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앞서가는 기업이라고 많은 나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인류의 행복과 지속 가능성을 기여하는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지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 1학기 때 여러 번 배웠죠? 요나스의 책임윤리. 결국 우리가 이러한 소비에 있어서도 그냥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녹색, 착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모든 공동체, 여기서 모든 공동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어떤 지구의 생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비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윤리적 소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통해서 소비를 할 때 나는 어떤 소비를 할 것이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